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모세TV 최모세입니다. 저번에 버니썬 사건이 수면 위에 올라와서 뉴스에 많이 보도됐는데요. 이번에는 승리와 인터뷰를 담은 기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버닝썬 사건 후편입니다. 승리와 어떤 인터뷰를 나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난 버니썬 월급마당 4차례 시사값 윤총경이 다 했다. 승리 버니썬 사건 이후 120일 만에 첫 언론 인터뷰. 승리가 자기 보고 버니썬 얼굴마담이라고 했습니다. 버니썬 사태의 중심에는 그룹 빅뱅 출신 이승연, 예명 승리씨가 있다. 이 씨는 폭행, 마약, 공무원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 버니썬이 투자하고 홍보도 맡았다. 현재 이 씨는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니썬을 앞서 투자한 클럽 몽키 뮤지엄을 일반 음식점을 신고해 편법 운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이 씨는 저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또 공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옳지 않은 사업체 버니썬에 관여한 자체가 잘못이었다고 했다. 이 씨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것이고 경찰 수사에서 무리 혐의를 받는다 해도 사람들은 또 경찰에게 돈 찔러줬다고 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 입장을 강력히 주장한 상황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버니썬 사건이 너무도 멀어져 가고 있어서 설명을 하고 싶다고 했다. 솔직히 이번 버니썬 사건 신고한 1등 공신은 내부 고발자 방정현 변호사, 김상조 총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다. 하태경 의원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건 잘했다는 거는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뭐 누구든지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인터뷰에 나섰나? 솔직히 제가 억울하면 호소하거나 제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옳지 않은 사업체에 관여돼 있었다. 다만 지금 보도 내용은 제가 아는 사실들과 너무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를 통해 아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사태가 소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인터뷰하게 됐다. 잘못된 사업체란 표현을 버니썬인가 그렇다. 버니썬 소유주로 알려졌나? 제가 MBC 나 혼자 산다 등에서 내가 다 사업 지휘하고 운영하고 직접 발로 뛴다고 강조해 그런 것 같다. 사실 서울 강남에 많은 클럽들이 있는데 버니썬은 그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 그래도 젊은 손님들을 좀 유치하기 원했다. 클럽 측뿐만 아니라 투자자인 르메르디앙 호텔 측도 같은 생각이었다. 승리라는 이름을 앞세워서 홍보했던 것이 사실이고 저도 거기부터 이거 제가 하는 겁니다 라고 방송에서 언급했기에 아마 시소우주 아니라는 오해를 산 것 같다. 처음에 버니썬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된 이문호라는 친구가 좋은 제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안했다. 이문호는 호텔 르메르디앙 측으로부터 클럽 사업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 당시 리츠 칼튼에서 르메르디앙으로 호텔을 리모델링하면서 호텔 측이 젊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클럽 사업을 이문호 등 여러 클럽 관계자들에게 오퍼 제안했다고 한다. 솔직히 저도 디제잉하는 것을 좋아하고 클럽 방문도 즐겨 했으니까 나쁘지 않겠다 싶었다. 호텔에서 클럽을 운영하는 별 문제 생기겠어? 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씨는 버니썬 지분은 르메르디안 호텔 운영사인 전사업이 45%, 호텔 측 사람이었던 이성영 공동대표가 8%, 유리홀딩스가 20%, 린사모로 알려진 대만 투자자가 20%, 이문호가 10% 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인테리어 등 유형 자산은 전부 전원사업 소유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분에 상관없이 버니썬에 가담한 모두가 잘못이고 애초에 제가 공인으로서 사건 사고가 많은 유흥 주점 같은 걸 안 했어야 했다. 적어도 클럽 값이 잘 돌아가는지 직접 확인하고 체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네, 여기서 그 유흥주점 같은 걸 안 했어야 했다 하는 거는 승리가 유흥주점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뭐 일반 의식점이나 유흥주점은 그 내는 세금이 달라요. 전에도 기사에서 읽었듯이 유흥주점은 일반 의식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요. 근데 유흥주점을 일반 의식점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편법 운영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탈세를 했다고 봐야 돼요. 이거 동업자였던 윤희석 대표도 참여했다. 제가 연예계 일로 바쁘니까 관리해준 겸 같이 들어간 거다. 유리홀딩스는 내가 40%, 유 대표가 40%, 이모 대표가 20% 지분을 갖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쪽이나 요시벅 쪽은 내가 담당하고 투자 금융은 유 대표가,
재무 등 CFO 최고 재무 관리자는 이 대표가 맡았다. 이 대표는 처음에는 버닝썬 투자에 반대했다. 자꾸 사업이 유흥 쪽으로 가니까 불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 결국 유 대표까지 휘말리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다. 이제 경찰들도 유흥주점 클럽 같은 검문고세 강화를 철저히 해야지. 그것도 그 검문 검색 강화를 할 때는 경찰이 암행어사처럼 또 일반인처럼 위장한 다음에 들어가서 또 단속하는 거지. 그래야 효과가 있을 거야. 이모노 씨하고는 어떤 사이인가? 5년 전 아레나라는 클럽에 놀러갔을 때 처음 소개로 알겠다. 이모노는 거기서 퍼스트라는 팀을 이끄는 MD 영업 직원이었다. 아레나 영업진과 손님들 가운데 이 씨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강남 클럽에 대해 잘한다고 해서 내가 2016년 본키 뮤지엄이라는 라운지 바를 열 때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그가 잘 안되고 이 씨가 버닝썬을 제안했다. 아레나에서 일했던 이모노 씨가 아레나 구조를 따라서 버닝썬을 만들었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 친구가 버닝썬 지원 채용부터 디자인, 영업 방식, 콘셉트까지 다 만들었다. 결국 투자는 했지만 클럽 운영에 관여 안 했다는 뜻인가? 유리 홀딩스가 투자했던 사업 중에 라멘 비즈니스 등은 실제로 내가 했지만 버닝썬은 유흥업이다 보니 내가 실제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버닝썬은 직원도 300명 넘는다. 근데 유흥주점을 왜 일반 주점으로 음식점으로 신고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내부 실질적인 경영 회계 모든 직원 관리는 이성현, 이문호 대표 둘이 했다. 나는 버닝썬 관련 회의에 참석해 본 적도 직원 리스트를 받아보거나 직접 급여 측정을 한 적도 없다. 정말 얼굴바람이었다. 승리 말에 의하면 나는 병풍이다. 그런 뜻이죠? 나는 이름만 빌려주고 자본금 1,000만원 유리 홀딩스 통해 출자한 게 전부다. 솔직히 클럽 운영 경영진들이 내가 참여하는 걸 거꾸로했다. 승리는 홍보해주고 소셜미디어 올려주고 와서 DJ 해주면 돼.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는 분위기였다. 미성년자가 버닝썬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되고 이를 막기 위해 클럽 측에서 전직 경찰 출신 강모 씨에게 돈을 준 게 드러났다. 클럽 안에서 마약을 한 사람이 나왔다. 대표인 임모노 씨나 클럽 영업을 담당한 중국인 직원은 마약 영성 반응이 나왔다. 전혀 몰랐나? 버닝썬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사건 사고에 대해 한 번도 직접 보고받은 적이 없다. 지인들이 듣는 소문을 뒤늦게 전해 듣고 알았다. 미성년자 추위권도 사건 발생이 작년 7월이다. 11월 말쯤 지인이 이모 씨가 상고하니 경찰권 브로커 강씨에게 돈을 못 받은 게 있는데 이 씨가 강씨 버닝썬 승인을 묶어서 떠트리려 한다는 이야기를 기자에게 듣고 나에게 전해줬다. 그래서 이모에게 물어봤더니 문제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대한애국당 조원희 대표가 버닝썬 사건 가지고 국회 행정안전위 출석해서 경찰청장한테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이런 쓰레기 같은 연예인, 개 같은 경찰들이 피해 여성들한테 몹쓸 짓 한 거 아니에요? 정말 경찰들이 국민한테 보이기에는 쓰레기 개 같은 경찰로밖에 안 보여요.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경찰 신뢰도 떨어지겠어요. 이미 떨어지고 있겠지만요. 이문호를 거쳐야만 버닝썬 상황이 확인됐던 건가? 내가 야 문호야 이거 뭐냐 물으면 승리야 괜찮아 기다려봐 처리 중이야 란 답만 돌았다. 모든 화살은 나한테 오는데 나는 월 5천만 원씩 받고 가끔 BJ 해준 거 말곤 지분 투자에 대한 수익 배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월급도 클럽 운영 6개월 지나고서야 받은 거다. 실제 회계 경영은 이문호와 이성현이 다 관리했다. 버닝썬 폭행 사건 작년 11월 김모 씨가 버닝썬에 갔다가 클럽 직원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를 몰렸다고 주장한 사건이 불거지기 직전 버닝썬 사내이사를 그만뒀다. 정말 군대 때문에 사업체를 정리하던 때였고 솔직히 아는 게 전혀 없어서 나올 수가 없었다. 초기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문호에게 물었지만 걱정마 쌍방 폭행이야 라고만 했다. 그 이후로 물뽕 성폭행 동영상들이 줄줄이 나왔다. 나조차도 뭐가 진실인지 혼란스러웠다. 승리도 이제 군대에 갈 예정이었는데 이 버닝썬 사건 터져가지고 군대가 3개월 연기됐습니다. 이문호가 버닝썬의 실질적인 그 대표죠. 클럽 내 마약건은 이문호가 마약한다는 소문 듣고 수차를 보였다. 이치 안 했다고 했다. 이번에 경찰 조사에서 양성당한 거 보고 나도 놀랐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 DJ하고 돌아간 게 전부다. 현장 운영을 지휘하거나 손님 어떻게 놓은지 본 적이 없어 운영진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 마약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인 직원 애나와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됐었다. 클럽에서 손님에게 같이 찍은 사진이지만 300장이 넘을 거다. 안 찍어도 욕먹고 대충 찍어도 욕먹는 상황이었다. 항상 친절하게 하려 했을 뿐인데 애나랑 찍은 사진으로 그렇게 마약과 연관되니 그때부터 좀 무섭더라. 버니슨이 탈세 혐의도 받는데 맞아. 만약 버니슨이 탈세가 확실해진다면 나 또한 주주로서 피해자다. 아무것도 모르고 홍보만 한. 네, 이 탈세 혐의가 일어난 이유는 그 전에도 말했듯이 유흥주점은 세금 더 내야 되고 일반 음식점은 유흥주점에 비해서 세금 적게 받는데 유흥주점을 일반 음식점으로 뭐 신고해서 편법을 운영한 것 때문에 탈세 혐의가 적용된 거예요. 외국에서 호화 생일 파티를 열면서 여성을 성접대용으로 데려가고 마약을 했다는 의혹도 받는데 여성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고 여행도 간 적이 있는 건 사실이다. 파티 문화를 좋아해 남녀 섞어 놀려다니는 거 좋아했다. 생일 파티 때도 지인 누나 여자 동생들에게 같이 놀러 오라고 했다. 그런데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부 의심받고 있다. 솔직히 그때 그런 행동한 애가 아닌데 라는 후회도 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이 의혹이 되니까 두렵다. 최근 마약 조사도 받았는데 음성 파전 나왔다. 2016년 말에도 누가 클럽 아레나에서 승리가 마약하는 걸 봤다며 수원지검에 제보했다. 지검에서 영장까지 들고 와 우리 집에서 마약 검사 받았다. 모발 겨드랑이털, 음모, 다리털 다 100모 이상씩 제출했고 소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가수 정준현 씨 휴대전화에서 유출된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을 때 처음엔 조작이라고 했다. 2015년 일이다. 3년 전 어떤 카톡 보냈는지 기억나나 정말 기억이 안 났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각각의 대화 내용에 시간도 없고 전후 내용도 없었다. 분명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받았다.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클럽 아레나에서 외국인 투자 접대를 준비하면서 잘 주는 애들 자리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찾아보니 일본 공연을 하고 스태프들과 생일 파티 중이었다. 내가 왜 잘 주는 애들로 라고 보낸 건지 솔직히 믿겨지지도 않고 진짜 창피하고 부끄럽다. 외국인이라는 게 키미라는 싱가포르 여성이다. 해외 유명 축구 구단주 딸이다. 해외 투자자가 아니다. 이 키미가 나랑 같은 대화방에 있던 김모 씨에게 나 한국 왔어. 조용히 아레나 가고 싶어 라고 했다. 김 씨는 우리가 카미한테 도움 많이 받았으니 잘 좀 챙겨주자 라고 했다. 여성 2명을 실제 불렀다. 같은 대화방에 있던 유 대표가 창렬 준비 중이다고 언급했다. 부른 사람 중 하나는 채팅방 참여자 박모 씨의 전 여자친구다. 키미와 함께 놀아줄 여자를 부른 것 뿐이다. 여자들도 경찰 소환받았는데 직접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고 했다. 한 언론 매체가 2014년 당시 사업가 김모 씨에게 보낸 대화 내용도 논란이 됐다. 여자에게 숫자를 매기고 한 명당 1,000만 원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김 씨에게 20억 원이란 거금을 투자했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잘 보여야 했다. 김 씨가 인도네시아 왕을 만나려는데 그쪽은 피부하얗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니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연기자 지망생이나 가수 지망생이 좋은데 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여자친구 사귀고 잠자리하고 이런 거 관심 없고 사업할 때 같이 시다 참여해주고 같이 다닐 사람이 필요하다고 문자 메시지가 왔다. 전화도 와서 용돈을 챙겨준다며 1,000만 원씩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이요? 와 알겠습니다며 실제 몇몇 친구들에게 물어보기까지 했다. 그러다 김씨가 다시 저번에 이야기했던 여자 동행권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했다. 그렇게 끝났다. 김씨에게 20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약속했던 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2015년 결국 돈을 못 받아 김씨를 고소했다. 그랬더니 그때 해당 내용을 언론에게 알리겠다며 날 협박했다. 나는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고소를 취하했다. 클럽 몽키 뮤지엄을 일반 업소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탈세 혐의도 제기됐다. 카톡에서 XX 같은 한국법 사랑이라고 언급해 논란도 됐다. 주변 업소 가운데 심지어 사진관으로 해놓고 다 그렇게 영업한데 우리가 문제 없겠지 그런 식의 대화를 한 거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후 그렇게 운영하면 큰일 난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 구청 가서도 확인했다. 운 좋으면 안 걸리고 운 나쁘면 걸리는 것이라길래 규정 다시 확인해서 인테리어도 바꿨다. 다만 개업식 날 좀 더 힘 실어 보려다가 조명을 3개 달아 단속에 걸렸던 거다. 경찰 조사에서도 청담 이때 라운지가 다 그런 식으로 영업하니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단속 안 들어오고 다들 한 5년 쭉 그렇게 영업해왔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못 모르고 따라한 것이다. 탈세 이야기도 나오는데 몽키 뮤지엄은 적자가 엄청 심했다. 오픈 3개월만 이익이 났지만 그걸 배당받아 본 적도 없고 다 술 구매하는 데 썼다. 그런 식으로 하다 매달 적자가 3,000만 원씩
났다. 폐업 직전엔 5천만 원까지 났다. 단체 대화방에서 클럽 D를 봐주는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화는 어떻게 알게 됐나? 난 잘 모르고 2017년 초 유인석 씨가 좋은 형님 있는데 같이 좀 보자 했다. 누구냐 했더니 청와대 근무한 사람이라 해서 강북의 한 호텔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 뒤로 작년 겨울까지 4차례 만났다. 어떤 이야기를 했나? 클럽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주로 윤충규 형님이 역사 이야기를 했다. 2차 세계대전부터 칭기스칸, 로스차일드 등 자신은 청와대 근무하는 직원이라고만 해서 경찰인 줄도 몰랐다. 골프는 유 대표와 최종훈 씨가 같이 쳤고 나 안 쳤다. 유 대표와 윤총경을 소개해줬다는 진사과도 난 잘 모른다. 몽키 뮤지엄 수사를 윤총경이 알아봐줬다는 내용도 몰랐나? 상식적으로 경찰청장을 안다고 해도 그걸 알아봐 주실까? 내가 들은 바로는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건 정황을 전해 듣고 유 대표에게 야 그렇게 영업하면 안 돼. 우리 잘못을 지적해준 것뿐이다. 우리가 그 말 듣고 시정했고 그럼에도 단속 나와서 처음 받고 처벌 수위 낮춰달라고 청탁한 적도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도 믿을 사람은 없을 거다. 사업 이야기는 전혀 안 했다. 거의 역사 얘기만 했다. 윤 총경은 빅뱅은 몰랐는데 날 알게 되면서 빅뱅 노래를 들어봤다 했다. 청탁 같은 건 없었다. 바깥부터 유인석 씨가 계산하려 하면 언성 높이며 큰일 난다고 하며 항상 본인이 계산했다. 가수 최종훈 씨 음주운전 보도 무마건에 대해서도 유 대표 돈으로 막아줄 생각 말라 했다. 그때 음주운석 단속에 걸린 후 최종훈이 유 대표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다. 유 대표는 나에게 전화를 해 상황을 알렸다. 나나 유 대표는 음중 측정기 붙였으면 이미 끝난 것 아니냐. 데이터 넘어가는 건데 라고 하고 끝냈다. 그런데 최종훈 매니저가 경찰 출입기자들 없는 새벽에 조사받게끔 경찰에 부탁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기사가 안 났는데 그걸 유 대표가 처리해준 걸로 믿고 있더라. 그걸 그래 고생했으니 잘이라. 돈도 많이 썼어. 라며 이런 식으로 허세를 보인 것이다. 이제 뭐 제가 윤창호법 그 모세논평에서 다뤘었는데 뭐 윤창호법이 발의된 후에도 아직도 음주운전이 생겨나게 됐어요. 또 어떤 연예인은 또 윤창호법 발의 이후 또 음주운전 걸린 연예인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죠. 경찰 정복 입고 찍은 사진도 논란이 됐다. 각시타이라는 대업체로부터 빌린 거다.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그 업체에서 경찰 정복, 소방복 등 판매 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복을 입었던 건 배우 전지현이 나왔던 영화 내 남자친구 소개합니다를 봐서였다. 그때 전지현과 장혁이 정복을 입고 나왔다. 그거 보고 꼭 입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할로윈 때 대여를 했다. 그런데 그 옷 입고 식사한 게 전부다. 당시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었을 때다. 교통사고 이후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해 있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태어난 한 달 뒤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 당시도 사람들은 내가 운전해서 사고가 난 줄 알았다. 경찰 정복이 있고 사진을 올리니까 지탄을 했다. 바로 지웠다. 그 대여업체 가면 계급장도 팔고 대여한다. 지금 논란이 억울하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내게 많이 화가 나 계시다. 난 지난해 방송에서 나는 다른 연예인처럼 이름만 빌려주지 않는다. 직접 사업한다 라고 했다. 그런데 실제 버닝썬에서 사고가 나니까 숨어버린 듯 보였고 믿고 응원해준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겠나. 신뢰가 무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시면서 분노가 유독 내게 집중된 게 아닌가 싶다. 다만 만약 조사 결과가 나와 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혐의가 나와도 경찰 유착이라 할 것이고 윗선에서 봐줬다 할 거다. 결국 저는 한평생 이렇게 의혹에만 쌓인 사람으로만 살아야 한다. 물론 지금 정준영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 그러나 사적인 대화로 인해 시추는 내 이미지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선 후회스럽고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너무 사적인 얘기들이었다. 수사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강력히 수사를 할 인물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든다. 지금 수사 강도가 정말 강력하다. 형사들이 여론과 언론 보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형사들조차 언론 보도 내용이 확실하다는 전자에 조사를 한다. 보도 내용들을 물어보나? 다 물어본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얘기하면 그 사실관계에서 끊임없이 추궁하고 확인한다. 그걸 보면 냉정한 시선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내 이야기가 이해가 되나? 예를 들면 스토리가 지금 더 이상하지 않나. 내가 마약 성접대,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사실을 얘기해서 무혐의가 났다 하자. 그러면 경찰 유착이라 비판받을 것이다. 경찰은 무능하다 비판받을 것이다. 경찰 유착이 사실로 드러나면 경찰은 부패했다고 비난받을 것이다.
수사기관도 조사받는 사람도 냉정하게 있을 수가 없다. 조사 끝나고 기사를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얘기들이 다 기사로 나온다. 그럼 다음 조사 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말하려 해도 이 얘기는 보도가 안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하게 된다. 답답한 상황이다. 가수 정지효영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올린 것을 왜 보고만 있었느냐는 비판도 있다. 이 카톡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나. 왜 안 말렸겠나.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그런 것 좀 하지마. 큰일나 진짜 라고 말하며 말렸다. 정준영에게도 정준영뿐 아니다. 모두에게 단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안에 없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도 국민들도 카톡 안에 있는 내용들만 보고 의혹을 제기하고 단정 짓는다. 만약 제가 대화방 사람들과 전화통화를 했다면 또 만나서 한 이 얘기들은 모르는 거 아닌가? 몽키 뮤지엄에 대한 대화도 영업 시작 3개월 전에 했던 얘기들이다. 개업 전에 위법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인지를 했잖아. 상황이 단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안 들어가 있을 뿐이다. 하고 싶은 말은 유일한 바람은 수사 진행과 결과가 좀 냉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뿐이다. 최근에는 거론되는 모든 이슈나 사건을 모아가지고 YG, 최순실, 빅뱅, 김학의, 황교안 등을 엮어 조직도를 만들어 돌려보고 있더라. 나는 일개 연예인이다. 그분들도 전혀 모른다. 사건 사고가 원체 많은 유흥업소와 관련해 일이 펴진 거다. 그런데 정치랑 엮여서 완전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걸 보니 너무 무섭더라. 혼란스럽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다. 수사 성실히 받고 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국민들이 화를 좀 가라앉히고 냉정한 시선에서 판단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다. 사실 승리, 정준영 뭐 그런 사람들은 지금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하진 못해. 아직 못하고 또 승리하고 정준영의 혐의가 확정이 되고 만약에 뭐 승리하고 정준영이 또 유죄 판결된다면 연예인으로서의 생활은 완전 끝장인 거예요. 12년간 많은 사랑과 관심을 응원해주신 팬들과 국민들, 전 소속사 YG 그리고 팀 동료들한테 너무 죄송스럽다. 수사 결과가 어떻든 이번 일은 내가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 생각한다. 반성하면서 살겠다. 몇 해 전 있었던 내 올바르지 않은 언행들이 이런 큰 사태를 만든 것을 보니 나 자신이 참 한심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의혹이 빨리 밝혀져서 더 이상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승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승리가 뭐 형법상 유죄로 판결됐다면 뭐 죗값을 받아야겠죠. 근데 승리와 버니성도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단정하는 건 또 지금까지 승리와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버니썬 게이트로 인해 여러 가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클럽 버니썬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경찰, 연예계, 유흥업계, 육착 의혹 사건,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정준영 등 도찰 및 음란물 유포 사건, 그리고 정준영 등 도찰 음란물 유포 사건, 박유천 마약 투약 사건 등이 수면 위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드리자면 그 교훈은 아무리 은밀한 범죄도 언젠간 들키나입니다. 그리고 27화부터는 모세논평 파트 2가 시작됩니다. 인트로는 바뀌지 않고 아우트로가 바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모세논평도 많이 바뀌어야 채널이 발전한다는 생각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세논평 파트 2에서는 지금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논평은 1회부터 26회까지가 파트 1이고 27회부터는 파트 2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세논평 파트 1이었고 그 파트 1과 26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세논평 파트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힘입니다. 으쌰!